대장님 이번에 네. 장전 레미안이 사실 그전에는 사직 롯데만큼이나 정말 대장급으로 인정받았던 네. 단지였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원업이고 또 2000세대 대단지고 또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지 레미안이 최초로 이렇게 레미안 열풍을 열었죠. 열었죠. 그래서 브랜드에다가 여러 가지 다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장을 네.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반등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좀 의견들도 있고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대장님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일부는 한 5, 60%는 동의를 하고 네. 또 5, 60%는 한 40~50%는 네. 장전 레미안이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 요거 이제 수영장에 물이 빠졌는데 그죠. 이게 정말 이제 지난장에 조금 고평가돼서 올라갔던 거냐, 네네. 뭐 아니면은 이게 조금 많이 눌려 있는 거냐인데 저는 좀 눌린 것도 있다고 봐요. 하하. 네.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네. 사실 모든 어떤 현장이나 대장 단지들도 그 바로 옆에 아니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아니면 조금만 더 입지가 안 좋은 곳이라도 신축 대장급들이 또 들어오거나 하면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조금 더 잔정 내면은 그전에도 사실 여기 연차가 있다 보니까 10년차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3세대 신축이 나오면서 그게 바로 이제 레미안 레이카운티도 있었고 온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동래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래아까지 신축을 이제 입주하고 이제 컨디션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네. 사람들이 그렇죠. 장전 레미안에서 실제 지금 데이터는 장전 레미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입지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사직으로 조금 더 팔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매물끼리 좀 경쟁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에 8억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아시아드는 지금 10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분출이 되고 있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9억을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는 장전 레미안이 더 상급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좀 아니라 생각했었거든요. 요번에 좀 정상평가를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죠. 네. 예전에 레이카운티가 입주할 때 네. 사직 롯데가 이제는 좀 구축이고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죠. 입주가 끝나고 나니 사직 롯데가 지금 오히려 동래구의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학군이 딱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특히 남학생 엄마들 네. 여명초에서 여명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장전 레미안은 사실 학군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오히려 애기 엄마들은 네. 명륜동이나 사직동이나 네. 이런 데를 좀 더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눌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신축 평지의 브랜드의 역세권의 대단지 소품화에다가 다 갖추고 있는데 네. 이런 단지들도 새로 나오는 또 대단지 신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약한 부분이 좀 보이더라. 근데 사실 뭐 원체 또 괜찮은 단지다 보니까 네. 올라갈 때 다 바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또 투자자들은 또 집중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과연 눌림목일 수도 있는 부분도 네. 있으니까 네. 일시적으로 8억대에 머물러 있는 매물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시세가 또 상승 효과가 나왔을 때 지금 타이밍에 또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전형적으로 항상 부동산 법칙이 예. 하락장에서는 학군이 좋은 데는 방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네. 이번에도 역시 학군이 좋은 사직 롯데라든지 명륜 아이파크도 네. 구축이지만 먼저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학군 때문이라 보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전형적인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광역시, 지방 광역시는 이하는 막 교통보다도 학군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지금 오히려 또 해운대보다 조금 더 반등력에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에 역시 학군이구나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 심리는 다운이 되는데 네. 아파트라는 거는 결국에 투자도 있지만 주거로서의 목적도 있는데 주거로서의 목적에 실수요자들은 학군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주목을 안 받을 때 이런 걸 본다 굉장히 좀 그 전략적으로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 네. 좋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장전 레미안 같은 경우에 2000세대 좀 네. 넘죠. 네. 2000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매물이 지금 한 141개 정도 있어요. 매물이. 맞아요. 저는 이 매물이 5% 이하로 가면 네. 이제 꽤 괜찮은 상황에는 이 매물이 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10%는 넘기지 못했어요. 매물이 140개면 10%가 200개일 거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탁 아리까리한 상황. 네. 근데 이게, 온천사 입주가 4000세대가 밀린 상황에서 네.
이게 10%를 안 넘기고 있다. 네. 이거는 바람만 불면 훅 갈 수 있겠다. 네, 대장님도 역시 매물에 또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데 네. 현장의 소장으로서 이렇게 아파트 현장 소장으로 있다 보면은 이 매물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럼 절대 상승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 선에서 좀 5% 넘어가면은 좀 쟁기는 모습에서 조금 처질 수 있는데 한 1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평형대에서 경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100개가 딱 넘어가면 제 기준에 이게 현장 기준에서는 100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경쟁을 서로 하기 때문에 더 고가 거래가 나오기가 좀 힘드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도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뒤까지도 지금 장전 내면은 조금 눌림목에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매물 개수만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장전 내비안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온천사 4천 세대에 이게 얼마나 빨리 소화될 거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먼저 좀 저 온천사는 아직 뚜껑을 까기 전 녀석이고 네. 얘는 뚜껑이 까진 녀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 매물을 계속 동향을 살피면 온천사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네. 이제 온천 4구역하고 그죠. 온천 4구역이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질까 순위에서 참 사실 관건이거든요. 네. 그 장전 내면이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개인 생각은 네. 조금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데이터는 어떠냐면 이번에 9억을 최고가는 9억을 찍었거든요. 네네네. 불황장익 중에 9억을 찍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9억대 초반을 찍은 게 뭐가 있냐면 온천 4구역이 그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네. 명륜 힐스 2차 네, 네네. 그게 9억을 찍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장전 내면보다는 또 분위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래 따지면 장전 내면보다 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장전 내면이 아무래도 이리저리 막 이렇게 옆에서 헐 뜯는 상황이 하이에나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뜯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키 맞추기도 하고 비교도 하면서 네. 그런 비교의 학문이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온천 4구역이 장전 내면보다는 조금 더 한 급수 위여야 되지 않나 비슷하겠지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RR 기준으로 네. 서로 RR 기준으로 그렇고 그 온천 4구역 같은 경우는 뒷동에 이제 꼬바이 쪽은 좀 약하지 않을까 동네야처럼 워낙 대단지니까 네네. 뒤쪽은 좀 약할 것이고 RR 쪽은 또 그 네네. 파워가 있을 거다. 네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장전 레미안 지금 앞에 정문의 문주 쪽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계획이 없었는데 단지 안을 간통해보면서 우리가 조경도 한번 보고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가볼게요.